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바닷속 감태는 소라와 전복을 비롯한 바다 생물의 먹이이자 산란장 역할을 하는데요. 한 마을 어장의 감태가 뿌리 부분만 남기고 사라져 해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제주시의 월읍 동기 앞바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듬성듬성 감태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줄기와 잎은 없고 뿌리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마을 어장 대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어장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해녀들은 누군가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감태를 몰래 캐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감태가 아주 잘 나셨어요. 이제는 어장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생계 그 염려가 없겠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캐가지고 가가지고. 자연산 감태는 바다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라와 전복의 먹이인 감태가 사라지면서 수확량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태가 없어짐으로써 소라 자원이 고갈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해녀분들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라 지금까지 한 50kg 잡던 거지 2-3kg도 못 잡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해주를 먹는 고기 큰 무리대가 지나가면서 어떤 피해가 입혔을 가능성도 있고 저희들과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지고 좀 균형을 밝힐 예정입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바닷속 감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해녀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제주 신화역사공원에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이 사업자로 나서면서 앞으로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사업자가 카지노 허가 신청 자격을 갖추자 지역 언론을 통해 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최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투자협약을 맺은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자는 말레이시아 카지노 기업인 겐팅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란딩그룹. 이들 업체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들을 살펴봤습니다. 두 곳 모두 제주에 투자하는 목적과 계획 중인 시설로 도박산업과 카지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센터는 이들 업체가 최근 3억 달러를 도내 금융기관에 입금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달러는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최소 투자 규모 기준과 일치합니다. 개발센터는 현재 계획에는 카지노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앞으로 추진될 경우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경영관계를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계밖에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 내부의 경영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관섭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개발센터의 기자회견에 맞춰 도내 일부 언론사들은 신화역사공원 사업자가 싱가포르에 운영하는 대규모 리조트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곳의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 제주에도 필요하다는 내용들인데 정작 싱가포르 리조트의 핵심 시설인 카지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주말 이뤄진 언론사들의 싱가포르 출장 취재에는 개발센터와 제주도 관계자들이 동행했고 출장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분란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기자의 눈으로 한번 좀 봐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겐팅에서 냈습니까? 아니면 JDC였어요? 저희가 내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겐팅하고 난팅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사업자가 어떤 그런 경비를 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뭘 바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우호적으로 봐주길 바라는 거죠. 카지노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신화역사공원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세계 최초로 열리는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조류 박람회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박람회를 넘어 해조류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문화방송 김양훈 기자입니다.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조류. 우리나라에서 나는 해조류는 5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조류를 주제로 처음으로 열리는 완도 해조류 박람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람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조류 소비 촉진 운동도 활발합니다. 완도 지역 대표 특산품인 전복과 해조류를 이용해 개발한 전복 해조류 비빔밥. 해조류 소비 촉진과 박람회 홍보를 위해 정부 청사에서 열린 시식회에서 색다르고 맛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 해조류가 굉장히 영양분이 많은 그런 이제 해조류인데 이 처음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예. 완도군은 박람회 기간 동안 오색 해조류 주먹밥 등 웰빙 도시락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조류 박람회에는 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직간접 경제 효과는 물론 해조류 소비 촉진도 기대됩니다. 바다 식목의 날 기념행사가 완도에서 열리는 등 정부도 해조류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서 전 세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도 저희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해조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는 4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급식 보조원이나 초등 돌봄 교사 같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데다 그마저도 급식 보조원은 여전히 시급제를 유지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째 초등학교에서 급식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인수 씨.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시급제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월급제로 전환해 줄 것을 몇 년째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갭은 좁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월급제로 전환 안 시켜주는 이상은. 그러니까 계속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이제 동일 노동을 하면서 동일 임금을 달라. 돌봄교사인 김모 씨는 당장 월급이 줄어들 생각에 속이 상합니다. 새로운 보수 체계를 적용하면 월급이 줄고 신설되는 수당을 감안해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족 수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배우자 쪽에서 받고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죠. 경력에 있어서도 2분의 1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정작 처우 개선비라고 말할 만큼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월급제 전환을 주문하자 제주도 교육청은 연봉제, 월급제, 1급제로 운영되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체계를 월급제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당이 신설됐지만 직종에 따라 기본급이 많게는 40만 원까지 줄게 됩니다. 그마저도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많은 급식보조원은 월급제 전환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개의 이 임금 체계로 단순화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예전 봉급 체계로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 그 외에도 명절 휴가비로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하지만 새 보수 체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수당 등에서도 차별을 두겠다는 입장이어서 비정규직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여학생들을 추행한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 교감을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교감은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감은 생활지도상 사소한 접촉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출근길 아침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는데요. 하지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밤부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은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70mm, 산간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현재 기온 6도에서 15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까지 크게 올라 조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5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에도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12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지만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청판하기 현재 기온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산간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의 기온 7도로 시작해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과 광주공항은 안개로 인해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비가 내리고 나면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도리가 방류 8개월 만에 바다에 적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과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모슬포 앞바다에서 제도리가 다른 돌고래들과 어울려 유영하는 모습이 수중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제주대 연구팀은 지느러미에 숫자 1이란 표식이 선명해 제도리가 맞다며 다른 돌고래와 무리를 지어 제주 해역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4회 서귀포 봄맞이 축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귀포시 이중섭공원 일대에서 열려 고려와 조선시대 때 국가제사였던 남극 노인성제를 재현하고 제주 전통 걸궁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극단 세일에는 치매에 걸린 신부와 밥밖에 모르는 식복사 이야기를 다룬 연극 밥 공연을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저녁 7시 30분 세일의 아트센터에서 선보입니다.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기념해 제주 4.3 평화재단이 마련하는 희망 콘서트 어둠에서 빛으로가 다음 달 2일 저녁 7시부터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가수 심수봉과 양희은, 강산혜 그리고 국악인 김용우 등이 출연해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제주영상위원회는 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기초 무료 과정을 마련하고 다음 달 4일까지 2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예비 창업자와 올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을 공모하고 선정될 경우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시 은수길에 있는 수목원에서는 매표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1,900만 원 이상으로 자산사항은 712국에 305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출범 이후 2년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127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4.3배, 당기순이익은 25억 원으로 10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제주도로부터 넘겨받은 풍력발전기의 이용률을 높이고 운영 경비를 절감해 경영 실적이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제66주년 4.3 희생자 국가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족회는 먼저 국가기념일 지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위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주산 녹차 품종 금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차 품종으로 등록됐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06년부터 개발한 차나무 금설에 대해 현지 재배 심사를 마치고 품종 보호권을 등록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